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초등학생 필독서 100권,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고전 50권. 네, 이런 리스트 한 번쯤은 보셨죠? 요즘은 책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읽어야 하니까 읽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학교는 권장 도서를 정해주고 학부모는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책은 꼭 읽혀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 행복과 교양을 위한 필독 도서 목록 따위는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에 실려있는 책과의 교제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필독 도서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권장 도서라는 게 체계적으로 제시되죠.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에겐 어린 왕자, 마당을 나온 암탉, 강아지 똥 이런 책을 추천하고 있고요. 중학생에겐 데미안, 동물농장, 아몬드 네,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권하죠.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1984, 죄와 벌, 위대한 유산 같은 책들을 추천합니다. 네, 전부 다 좋은 책들이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지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신가요? 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이걸 지금 꼭 읽어야 하는 걸까? 네, 이런 의문이 생기죠. 헤르만 헤세는 책과의 교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과의 교제, 독서의 기술은 다른 여러 가지 삶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공들여서 제대로 배울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독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자기 손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기술입니다. 권장도서 다 좋은 책이던데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다 좋은 책이에요. 유명한 책들은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도서는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유명해서 읽는 건지 내가 원해서 읽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죠. 헤세는 말합니다. 어떤 책의 가치를 따질 때 나는 그 책의 유명세나 인기도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헤세에게 책은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좋다고 해도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 책은 아직 내 책이 아닌 거죠. 헤세에게 독서는 기쁨이자 위로입니다.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때론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감정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권장도서의 얼매이면 어느새 의무감이 독서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또는 욕심이 생기죠. 필독도서 100권 다 읽어버릴 거야. 네, 이건 욕심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강박이거나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독서는 읽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죠. 그러니 책을 다 읽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책장을 덮으면서 그 내용도 함께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헤세는 경고합니다. 의무감이나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읽은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기쁨과
깊은 만족을 맛볼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일시적인 흥분을 야기할 뿐 금세 잊히고 만다. 네, 한번 읽고 덮어버리는 책,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책, 그런 책이 과연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학부모가 많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필독도서 목록을 치워버리라는 건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아시다시피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고르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헤세는 말합니다. 사람에겐 단지 각자 나름대로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정량의 책이 있을 뿐이다. 네, 좀 풀어보자면 헤세는 독서는 개인적인 행위이고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헤세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깊이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모두에게 좋은 책은 없다는 뜻이죠. 나에게 맞는 단 몇 권의 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 몇 권의 책을 찾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 질문이 생기죠.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헤세의 독서 철학에 맞도록 다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이 책 읽어봐 라면서 책을 내미는 대신에 이런 이야기는 어때? 라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내밀면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야기는 다들 좋아하거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야기는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재밌더라. 넌 어떨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면서 독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 전체 줄거리보다는 중요 장면 하나를 골라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책 줄거리가 뭐니? 또는 이 책 주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중요 장면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야기를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친구를 돼지로 착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왜 그랬을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어른의 감정을 아이와 나누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난 이 장면에서 너무 슬프더라. 너도 그럴까 궁금한데 어땠니? 네, 이런 식이죠. 감정은 전파되는 순도가 높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전달되죠. 그 장점을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을 주는 거죠. 억지로 고르게 하지 않고 표지부터 보고 끌리는 걸 골라서 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재에 데리고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지켜보면은 애가 자기 보고 싶어하는 책을 골라냅니다.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을 먼저 집어들고 그 책을 넘겨보고 페이지마다 그림이 예쁜지를 점검하고 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네, 이것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지도 몰라. 그러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렴.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중학생일 때 김강사와 T 교수라는 단편 소설을 같이 읽었거든요. 유진호 선생의 단편 소설이죠. 여기 보면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걸 중학생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척 반성하는 대목인데 억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딸아이는 이 소설을 무척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 책 너무 싫었어. 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부작용이 난 거죠. 억지로 읽히지 말아야 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지 몰라. 그러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렴. 네, 이 말을 그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습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책 읽는 게 전부 입시 준비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독을 해야 하는 거죠. 참 아쉬운 게 워낙 읽어대야 하니까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질려버려서 책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땐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자기 취향이 뭔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그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기 취향을 발견해야 나중에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을 계속 찾아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 능력이 진짜 중요하죠. 읽히는 책보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이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건 무엇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좋은 책은 남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당기는 쪽으로 가서 스스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그 첫 번째 책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진정한 독서는 내면의 요구와 느낌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